19페이지에 왼쪽에 참고로 우리 45페이지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38번 오른쪽에 객관식 문제 있잖아요. 답이 2번인데 답은 3번으로 표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해설은 제대로 돼 있어요. 해설은 제대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 272페이지 펼쳐보면 그걸 바꾸면 돼요. 272페이지에 펼쳤나요? 오른쪽에 38번에 해설은 2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답은 3번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사람이 손가락으로 꼭꼭 눌리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268페이지에 박스 속에 있는 답도 2번을 고치면 돼요. 268페이지에 박스 있죠? 38번 문제 답이 3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2번으로 고쳐서 그래서 찬찬히 집에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해설은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집에서 풀다가 헷갈려도 특별한 그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발견하면 사진 찍어서 카페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카페에서 커피 팔잖아요. 또 설렁한 소리를 또 해서 다시 19페이지로 돌아와요. 19페이지로 돌아오면 이 오빠 친절한 오빠다. 저 19페이지로 돌아오면 용도 지역들 있잖아요. 이 객관식은 이렇게 나와요. 용도 지역의 종류를 묻는 문제는 완전 초보고 용도 지역별 개념을 틀리게 만들어 놓고 잘못된 걸 찾아라는 문제. 그 다음 두 번째, 용도 지역별로 뭘 지을 수 있냐 없냐 하는 문제. 세 번째, 용도 지역별로 건물 지을 때 건폐율, 용적률 몇 프로냐. 이 셋 중에 하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에 한 2개 정도 나온다고 봐야 돼요. 거기 박스 보면은 저 왼쪽에 보면 전용 주거라고 있잖아요. 주거 지역 중에 주거 지역은 다시 전용, 일반, 준주거로 나누잖아요. 전용 주거는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할 목적, 양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1종은 무슨 주택 중심? 단독.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공통분모가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한다. 1종, 2종 두 가지예요. 그래서 단독 아니면 공동이니까 단독 아니면 공동.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자. 일반 주거 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단 말 나오잖아요. 양호하게 보호, 양보, 편리하게 조성. 그래서 이 단어를 자꾸 알아놔야 돼, 머릿속에. 그러면 일반 주거는 종류 3가지잖아요. 그래서 저, 중, 고. 저층주택 중심의, 중층주택 중심의, 중고층 주택 중심의, 중고층 이렇게 할 것도 없이 그냥 저, 중, 고. 층주택 중심의 편리하게 계획도시로 조성하려고. 그러면 시험에 낼 때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낸단 말이지. 전용 주거 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을 뭐 하려고? 보호하려고. 일반 주거는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자, 1종 전용 주거 지역이라 하면 저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할 목적이다. 맞아, 틀려요?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절반 틀리게 절반 맞게. 그래서 저층이 아니지. 단독주택 중심의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고. 일반 주거 3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중, 고. 그런데 3종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3종 가지고 문제 잘 안 내요. 1종, 2종 공통이잖아.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 하면 공동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이렇게 내는 거예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걸 떠나가지고 객관식 저렇게 내면 안 되겠구나만 알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전용은 2개니까 단독 아니면 공동, 일반 3개니까 저, 중, 고. 그래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할 목적, 편리하게 새로이 조성할 목적.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 준공업이라고 준주거, 준공업이라고 있잖아요. 준자 들어가는 건
두 개밖에 없는데 뭘. 이렇게. 그래서 주거 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다른 상업이나 업무 기능, 다른 기능에 보완할 필요가 같이 있을 때 준자가 들어가요. 준주거 보면은 주거 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이나 업무 기능을 보완하려고 주거지역 중에 제일 좋은 땅이 준주거지역. 상업용, 업무용 빌딩도 지을 수 있거든요. 용적률도 500%나 되잖아요. 최대가. 그 다음에 상업지역 4개, 그런 개념이 뭐 완전히 도심, 부도심화 시킨다. 그러면 중심.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 나오면 일반. 걸린 지역 안에서, 도시 내 지역 안에 유통 기능 정지 나오면 유통. 걸린 지역 안에서 이름품 나오면 걸린. 그러니까 상업지역 개념은 잘 안 되는 이유가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너무 쉽다, 별거 아니다, 해볼만 하네 이런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처음에 접할 땐 다 어렵거든요. 어렵다기보다는 낯설단 말이에요. 근데 기가 꺾이면 안 되니까. 자, 상업지역 4개 중에 자, 도심, 부도심 하면 중심,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 일반. 자,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 기능 정진. 이 유통 상업이 유통 기능 정진이라고 해서 중심 상업, 일반 상업, 유통상업, 걸린상업. 이게 도시 외곽의 도매시장이나 물류센터 같은 데가 있을 때 주로 유통상업적 지정해요. 그러니까 도심에는 없어요, 유통상업은. 그 다음에 걸린상업은 주로 큰 재래시장이나 상가들이 있을 때 지정하는 것.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업지역은 일반 상업 아니면 중심상업이에요. 그래서 상업지역에 빌딩 짓는다 하면 일반 상업의 확률이 높아요. 강남처럼 막 진짜로 높은 빌딩 들어가는 곳은 중심 상업지역도 많지만 보통은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상업지역 4개 중에 걸린 지역 안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나오면 걸린. 아니, 지금 내가 걸린 지역 안에서 일용품 하고 있는데 일반 상업이에요. 이럴 때 분필이 휙 날아가도 제가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강의를 하다가 그럼 동영상 찍어서 바로 올라가거든요. 이 동영상이 이제 저 뒤에서 찍는데 요 앞에 앉은 분이 나이 드신 분이 머리가 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찍혀요, 카메라로. 그러니까 전국에서 회원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 카페 거르는 거 보신 분이 있으면 나 집중하는데 죽겠다 거르려고 했어요. 좀 저거 어떻게 좀 해달라고 좀 이렇게.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내가 한참 많은 시간 내가 완곡하게 돌려서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셔요. 그래서 10분 쉴 때 내가 휴대폰으로 카페 거르는 거 보여줬어요. 어르신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지금 좀 불편해 하신다. 자리를 좀 비워놓자 했더니 그걸 신경 쓰고 있어? 괜히 얘기했나? 그래서 대석에 가서 얘기했어요. 내일부터 거기다가 종이로 글씨 써놓고 못 앉게 해라. 강남에서도 그런 일이 생긴대요. 하나를 찍으니까. 그래서 저 친구가 지금 안 나오지, 우리는 저 위에서 찍으니까. 저 친구는 다행히 안 나와요. 나와? 저희는 각도가 좋아요. 그래. 그렇지. 평균 연령은 우리 목동은 전국에서 내 강의하는 학원 중에 젊은 친구들이 제일 많은데요.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30대, 40대 이전까지는요, 한 8개월 공부하면 합격 다 해요. 8개월 이상 정도 공부하면, 아니, 그러면 나는 뭐야? 작년에 39이었는데 나는 또 해야 되잖아. 아니, 침 튀고 이러네, 갑자기. 30대인데 8개월 이상 공부했는데 떨어지면 방법은 바꿔야죠.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돼요. 이 공부는요, 진짜 명언이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게 합격하는 시험이라고. 그래서 이상한 부분들, 10년에 한 번 나오는 부분들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이상한 막 다 집착거리잖아요. 절대 점수 안 나와요.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교과서를 보는 순간 민법, 중개사법에 웬 판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말도 안 하는 책이에요. 로스쿨 책. 이거 3월달부터 쓰면 학생들 독이라고. 그래서 이 스님들한테 빨리 요약집 만들어라고. 요약집을 가자고. 그 요약집으로 10번만 반복하면 절대 안 떨어지는 시험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안 해준 걸 자꾸 파고 들어가요. 하지 말라고. 수업 시간에 해준 것도 못 알아들으면서 왜 자꾸 그런 거 하냐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늘상 하는 걸 대화가 타타타타닥 될 정도로 하잖아요. 절대 안 떨어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막판에 문제 풀 때 또 보완을 해요. 자, 그러면 상업지역 중에 우리가 보통 객관식에 좀 전에도 얼마 집중 못하냐면 근린지역 안에서 일용품 했는데 일반 상업 이러니 내가 노량진에서 살짝 내가 한 10번을 얘기한 게 있어.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짜는 거 아니라고. 도시군별로 짜는 거라고 10번을 얘기하고 제가 오후에 기출문제 풀이하거든요. 그리고 더 바로 해서 이제 자, 예외로 장관, 도지사 짤 수 있나요? 네. 분필을 여기다가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던진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장면을 캡처해서 카페에 올린 거야. 분필 던기시는 공법 교수님 성질 나왔다고. 한 달이 건너잖아요? 진짜 분필 던지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댓글 달아서 그 분필 던진 게 아니고 소심하게 여기다가 칠판 턱에다가 올려놨다고. 이렇게 툭 이렇게 에잇 이렇게. 그러니까 소문이 또 분필 던졌다. 그러면서 저 선생은 강의만 한 사람이 아니고 하고 나니까 먹고 살만한갑다. 뭔 얘기겠어 그게? 잘려도 되는가 보지? 이렇게 그럼 잘려도 돼요. 잘려도 되지. 그래서 내가 소신껏 하는 거야. 소신껏. 왜요? 잘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나 이하고는 안 잘리잖아요. 이하고는 절대 안 잘리니까 관계없어요. 딴 데는 잘려도 괜찮아요. 요새 힘들어 죽겠어 아주. 상업지역의 개념 가지고 틀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편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편하게. 근린지역 안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나오면 근린상업, 일반적인 상업 업무 나오면 일반상업, 유통기능정지 나오면 유통상업, 도심 부도심 나오면 중심. 그러면 여기서 요 유통상업 있죠. 요거 유통상업지역 중에 유통상업은 그야말로 도매시장이나 물류센터 같은 거니까 여러분 지방서 올라오는 물류 트럭은 낮에 올라올까요? 고속도로에서 한밤중에 올라올까요? 낮에 올라오면 차 밀리면 물류비가 많이 드니까 새벽에 왔다 갔다 해요. 이 유통상업지역에서는요, 잠을 자는 주택 같은 거 있죠? 숙박시설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 찾아봐라 할 때 유통상업이 단골이에요. 일단 여기서 메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에서는 주택 같은 걸 지을 수 있다고 없다고 해놔야 나중에 용도 지역별로 뭘 지을 수 있냐 없냐는 문제 있죠. 그거는 운명이에요. 운명. 그래서 우리가 외운 몇 군데에서 나오면 다행이고, 그런데 작심하고 내면 선생님도 못 풀어요. 조례 제외, 조례 포함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다 못 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밑바닥을 하나씩 다져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에는 숙박시설이나 주택 같은 걸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단독주택 지을 수 있는 곳, 없는 곳 찾아라 할 때 용도지역 중에 유통상업 들어갔잖아요. 여는 단독주택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럼 개념을 알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중심 일반상업지역에서도 땅이 있으면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법적으로 있겠지. 있는데 단독주택을 지을까 안 지을까? 미쳤어요? 건폐율이 90%, 용적률이 1500인데? 뭐 들라고 딸랑 단독주택 지어가지고 멍청한 짓을 하냐고. 그래서 없는 거야. 안 짓는 거지. 나라도 빌딩 지어서 건축비만 있으면 그러죠? 이 땅이 웬일인데. 단독주택 뭐 들라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법적으로는 단독주택 지을 수 있지만 안 짓는 거지. 빌딩 짓지. 그 다음에 공업지역, 자, 책을 보세요. 공업지역은 더 쉬워요. 전용공업이 주로 중화학, 공해에서, 자, 중화학 공장이나 공해가 나오는 공장을 지을 땅이 전용공업. 뒤집어 얘기하면 중화학 공장을 지으려고 기업에서 땅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그 땅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넷 중에 어디에 땅 사야 될까? 아니, 내가 참 나원. 여러분, 분필 날라갑니다, 진짜. 도시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 중에 어디 사야 될까? 공업지역이요. 이러면 안 되고, 그건 좀 이따가 물어보지. 도시지역의 땅을 사야지. 도시지역 중에서도 어디? 공업지역. 공업지역 중에서도 전용공업지역의 땅을 사야 중화학 공장에 지어준다는 얘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별로 뭘 지을 수 있냐 없냐, 이게 국토의 질서를 잡는 거예요. 이게 있음으로써 토지가 이용이 질서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개판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반 공업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려고. 환경 오염 물질이 안 나오는 공장 지을 땅이다 이 말이요. 준공업이 제일 좋겠지. 경공업 동그라미 그 밖에 공업을 수용을 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업지역 중에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건물 시설도 같이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준공업이다. 녹지지역 중에는 보생자 나오죠. 그 중에 자연녹지부터 보세요. 보존할 필요가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으로 뭐가 허용될 때. 그래서 녹지 중에 제한적 개발, 자연녹지, 제한적으로 개발도 가능한 녹지는 자연녹지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녹지 중에 제일 좋은 땅이에요. 그 위에 생산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한다. 농사 짓게 하려고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서울시도요, 외곽으로, 난 이제 이 부분이 은평, 종로 넘어서 불광도 넘어서 이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인데, 양재 쪽으로 가봐봐요. 서울시인데도 불구하고 산이나 논밭 있잖아요, 이렇게. 외곽에 논밭 있으면 대부분이 생산 녹지 지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 짓게 하고 개발을 유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존 녹지, 녹지 3개 중에 보존 녹지는 규제 제일 세 보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보존 녹지는 도시의 자연 환경을, 빼어난 경관을, 산림을, 녹지 공간을 보존하려고 지정하는 게 보존 녹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도시지역을 지정하고 도시지역 안에 야들을 지정하는 것은 서울시장이 할 수 있어 없어요? 서울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하는 거잖아요. 즉 얘들은 지방자치단체란 얘기지. 지자체에서 이걸 지정 변경을 해요. 그러면 이 안에들도 지자체에서 지정한다는 얘기인데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 돌아가면 지지율 떨어진 사람이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나 뽑아주면 주거적으로 바꿔줄게. 그는 몰표 나와 안 나와요? 나오지. 여러분 같으면 이걸로 묶인 땅 가진 사람이면 저 사람은 추상적으로 내가 되면 말이지, 내가 대통령 되면 세계에서 1등을 잘 사는 나라, 그런 사람이 있고, 내가 되면 이 동네 내 다 바꿔줄게. 어느 놈 찍어주겠어? 그러죠? 바꿔주는 놈 찍어주지. 그러면 주민들이 뭘로 바꿔주게? 원하는 대로 바꿔주, 준주거, 상업 다 바꿔주다. 그러면 찍어주지. 개판되지. 그래서 요런 데 보면 서울시도요,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이중으로 묶여 있어.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왜 묶었을까? 얘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하잖아요. 배운 대로. 그래서 얘네들을 그린벨트로 묶는 이유는 지자체에서 함부로 개발 용도로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그린벨트로 묶어버리면 특별법이 적용을 받아요. 일반법인 국토개법 말고. 그래서 아무리 얘를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 바꿔도 그린벨트에 관련된 특별조치법 적용받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얘들을 이걸로 바꾸고 싶으면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에 가서 그린벨트 풀어달라고 하고 난 다음에 풀고 바꿔야 돼. 그래서 일부러 지자체 권한을 남용하는 걸 막으려고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 때 보통의 용도지역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얘네들을 그린벨트 탁탁탁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견제하려고. 그래서 산에 가다 보면, 북한산 올라가다 보면 개발 제한구역 말뚝이 바뀌었어. 그런데